이어서 부력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부력은 어떻게 잴까? 힘의 크기를 재는 방법 뭐였지? 잠깐 이 그림 뭐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수철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길이가 변했는지만 알면 힘의 크기를 잴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용수철? 세게 잡아당기면 살살 잡아당기면 조금 늘어나고 세게 잡아당기면 많이 늘어나는 바로 이 녀석을 이용하면 돼. 자, 물체를 매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중력을 받겠지. 중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 아래로 쭉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쭉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용수철은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있을 거고, 중력과 탄성력이 맞비기는 순간에 원래 길이와의 차이를 재면은 내가 이 물체가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겨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 자, 우선 아직 물에 안 담갔어요. 물에 담그기 전에 용수철이 16ton이라고 표시가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쳐봐요. 용수철 저울.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재보니까 이거 지금 16ton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물체는 지금 16ton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물에 툭 담그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물에 들어갔으니까 이전에는 물에 안 들어갔었죠. 근데 물에 들어간 순간 물알갱이들이 이를 어떻게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힘이 생겨요? 여기에 부력 생길 거예요. 맞아요. 부력. 물에 닿는 순간 물알갱이들이 밀어내면서 부력이 추가가 돼. 그럼 부력과 탄성력과 중력이 원래 맞비기고 있었는데 부력이 추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짜 힘이 생겼으니까 위로 밀려날 거예요. 근데 위로 밀려나면서 용수철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용수철이 이렇게 이만큼 늘어나 있던 게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탄성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가만히 멈춰 있다면 물체가 멈췄으니까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죠. 멈춘 채로 계속 가만히 있다면 그러면 탄성력이 줄었는데 어떻게 알짜 힘이 0이냐? 중력이 지금 더 세잖아. 그 말은 줄어든 탄성력만큼 이 부력이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수철은 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재는 건데 지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용수철은 지금 7뉴턴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물체의 무게 7뉴턴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10뉴턴이었던 게 7뉴턴으로 갑자기 줄었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중력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줄었냐 하면은 탄성력이 줄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원래 중력과 탄성력이 이렇게 맞비기고 있었는데 부력 때문에 용수철이 줄어들면서 탄성력이 감소했죠. 그래서 원래 이 상태였는데 부력 때문에 탄성력이 줄고 그 자리를 부력이 차지해. 그래서 우리는 물에 넣기 전에 10뉴턴이었던 게 물에 넣으니까 7뉴턴이라네. 이 7뉴턴이 실제로 물체의 무게가 줄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탄성력이 그만큼 줄었고 이 줄은 만큼을 부력이 차지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탄성력이 10이었던 게 갑자기 7이 됐다라는 거는 10 빼기 7인 3만큼이 부력이구나. 부력의 크기를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정리하면 잠깐만. 이 부분은 이해 안 가면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면 부력이란 거는 물체 주변에 있는 공기나 물 같은 액체, 기체들이 물체를 때리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력 때문에 알갱이들은 항상 아래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 즉 부력은 아래쪽이 많이 쏠려 있는 애가 더 많이 때리기 때문에 부력이란 건 항상 아래에서 위 방향, 중력의 반대예요. 언제나. 그리고 잠겨있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잠겨있는 부피라고 할까? 잠겨있는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잠겨있나 아래쪽에 잠겨있나, 잠겨있는 부피가 같다면 부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을수록 부력이 센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부력을 재는 방법은 용수철을 이용하여서 비교하면 되는데 이 과정 아까 설명했잖아. 이해 안 가면 반복해서 보더라도 꼭 이해를 하세요.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힘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내가 한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개념이 확실히 생기면은 제일 쉬운 게 사실 힘 단원이에요. 왜냐면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단어는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암기력이 좀 딸리는 친구들은 힘들 수 있는데, 이런 힘 단어는 진짜 외울 게 없어요. 이해만 하면은 너무너무 쉽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부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부력은 물속에서만 작용한다. 땡. 왜? 부력이란 건 그냥 알갱이들이 때리는 힘인데, 물만 알갱이야? 공기 알갱이도 있고 뭐 기름 알갱이도 있고, 불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잠겨 있을 수만 있다면 부력은 생깁니다. 니은. 부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 맞죠? 왜? 중력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알갱이가 많이 쌓이고 위에는 알갱이가 적어서 생기는 게 부력이니까, 아래쪽에 많이 쌓여서 아래에 많아? 그럼 아래에 있는 애도 많이 더 세게 때려. 항상 중력과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은은 맞는 말. 디귿. 부력의 크기가 물체에 보게 더 작대. 떠오르려는 힘이 아래로 잡아당긴 힘보다 작다고? 그럼 떠오르려는 힘이 약하니까 가라앉아야겠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부력이 작은데 어떻게 떠올라요? 땡. 답은 2번. 그림은 무게가 20인 벽돌을 물속에서 측정한 것이다. 용수철 저울에 측정된 값으로 오는 것은. 자, 물에 넣기 전에 20이었는데 물에 넣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 용수철 저울에 뭐라고 뜨냐? 라는 질문이죠. 원래 20N만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래로 20N만큼 잡아당겨 있을 거예요. 근데 부력이 얼마래? 5N. 그리고 이 상태로 가만히 멈춰 있다는 거는 알짜임이 0이어야 되니까 탄성력이 15N. 근데 용수철 저울에 측정됐다는 거는 탄성력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15N이 답입니다. 1번. 자, 그림 가는 화물을 조금 실은데 나는 화물을 가득 실었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의 부력의 크기가 나보다 크다. 여기 보면 잠겨있는 그림이 있네. 얘는 요만큼 잠겨있죠. 물에. 얘는 요만큼 잠겨있죠. 누가 많이 잠겨있어? 나가 많이 잠겨있으니까 부력의 크기는 나가 더 큰 거야. 기억은 틀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알갱이로 생각하면 얘는 살짝 잠겼다는 거는 좀 얕게 잠긴 거니까 알갱이의 개수가 적어서 부력의 크기가 약하고, 여기는 알갱이가 엄청나게 빽빽하게 있을 테니까 더 세게 부력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나의 부력이 더 크다. 니은. 나의 무게가 가보다 무겁다. 맞죠? 왜? 더 화물을 많이 실었으니까 질량이 클 거고, 질량이 크면 중력의 크기인 무게가 더 커지는 겁니다. 맞는 말. 디귿. 나의 잠긴 부피가 가보다 크다. 그죠? 어떻게? 요 잠긴 부피 요만큼 잠겼고 얘는 요거밖에 안 잠겼네. 그림만 봐도 풀 수 있고, 부력이 더 크다. 이 화살표만 봐도 사실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부력이 이만큼이고 얘는 부력이 크게 이만큼이네. 부력이 크다는 건 많이 잠겨있다는 뜻이니까 디귿은 맞는 말. 자, 그림은 수조에 나무도막 A, B가 물에 떠있는 모습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을 고른 것은, 자, 크기랑 모양이 같대. 크기랑 모양이 같으면 같은데 누가 더 많이 잠겨 있냐면 A가 더 많이 잠겨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일단 많이 잠겨 있다. 얘는 이만큼 잠겨 있고 얘는 요만큼만 잠겨 있다는 거는 부력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 다르다는 거. 자, 부력의 크기를 초록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나타내면 얘가 더 부력이 세다는 겁니다. 얘는 부력이 이렇게 약한 거고. 근데 가만히 떠 있다는 거는 알짜임이 0이라는 거니까 알짜임이 0이 되려면 이 아랫방향의 중력이 얘는 이만큼 있다는 거고 얘는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A가 더 중력이 세다는 거고 B의 중력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A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고 B의 무게는 작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A의 질량이 더 크고 B의 질량이 더 작다는 겁니다. 기억. 무게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왜? 더 많이 잠겨 있다는 것은 부력이 세다. 근데 알짜임이 0이라면 중력이 이만큼이다. 얘는 부력이 작고 중력도 작다.
즉 A가 무게가 더 크다. 니은 부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많이 잠겨 있으니까 맞는 말. 디귿 A와 B 모두 부력의 방향 같다. 맞나요? 맞죠? 둘 다 윗방향. 답은 5번. 자, 마지막 문제. 헬륨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나타냈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헬륨 풍선을 부력을 받아 위로 든다. 맞죠? 니은 2번 부력의 방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이다. 맞는 말. 3번 액체 속에 있는 물체도 부력은 작용한다. 맞는 말이죠. 액체든 기체든 알갱이 속에 있으면 부력은 생겨요. 4번 위로 던진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띠용. 물론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위로 던진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중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력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냐 하면은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으니까 부력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부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4번은 부력은 아니고 중력에 대한 얘기니까 애매하죠. 5번 한번 봐볼까? 헬륨 풍선에 적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보다 더 크다. 그치? 이 부력이 풍선에 적용하는 중력보다 커야 위로 떠올라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4번은 좀 애매해요. 근데 1, 2, 3, 5는 확실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4번은 옳지 않은 거다. 4번은 틀린 말이다 하면 되겠죠.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은데 어쨌든 풀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남은 거는 개념은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남은 건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남은 영상은 문제를 좀 풀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